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12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서 한참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3차 이제 신규 공공택지 12만 호 발표가 있었죠. 네. 이제 그 발표가 지금 보시면 3기 우리 신도시 발표한 지역에 보다도 더 멀리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물론 뭐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29년 입주한다고 되어 있고요. 빨라야 2029년, 그럼 늦으면 203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보통 정책이라는 것은 발표하고 실행이 항상 늦어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30년 이제 넘어가야 실입주를 하는 이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수도권 이제 GTX,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처음에 GTX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GTX 인근 주변에 라인, 역세 주변에 저평가되어 있는 곳에 가서 집 없는 사람들은 빨리 집을 사라. 네. 그 당시 이렇게 좀 다 가우팅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땅을 치고 이제 통곡을 해야 될 일이라 합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빠른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저평가되어 있는 서울 인근, 특히 강북이나 뭐 성남, 금정이나 뭐 수원, 부평, 인천, 특히 부평 쪽, 인천 쪽은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 제1위입니다. 1위. 인천 쪽이. 그리고 그걸 보시면 GTX 라인의 주변으로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뭐 양주, 덕정, 의정부, 호평, 마석, 별내, GTX의 이 후폭풍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서로 GTX 라인 연장해달라. 네. 난리죠. 시노선도 보면 동두천까지 연장해달라. 상록수, 뭐 의왕역 만들어달라. 그래서 예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도권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주택들이 의왕, 군포, 인천, 9월, 남양주, 진건, 구리, 교문, 화성, 봉담, 양주, 장흥 등 약 12만 호에 7곳. 네. 그다음에 대전이나 세종 쪽에 이제 2만 호. 예. 합계 14만 호가 이제 새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GTX만 믿고 서울서 점점 멀어지는 이제 신규 택지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겠지만 공급을 하겠다는 이제 이런 시그널은 이제 좋지만 이것보다는 역세권 주변에 가장 빠른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네. 이제 그것부터 빨리 좀 가동을 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서울시와 정부의 의견인데 서울시가 사실은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업계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12만 호 6년 후 8년 후에 이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이사 대책에서 추진 중인 이제 도시인공주택 복합 사업하고 네. 소규모 정비 사업의 하나인 이제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연계를 해서 네. 뭐 용적률 700% 상향해주고 뭐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복합 개발 확정 사업지를 3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3중 일반인데 네. 상업 지역까지 상향을 하겠다. 네. 그래서 3군데가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로서의 우리 의견, 네. 그러니까 우리 업계의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에는 네.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는 것도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인허가의 절차도 간편하고 빠르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전에도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눴었죠. 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복합개발. 지금 현재 역세권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공릉역 주변, 방학역, 홍대 입구, 신림선하고 보라매역 주변 추진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공급이 되다 보면 주택 공급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쪽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3개소를 이제 선정을 해서 발표를 지난 9월 16일자 발표됐습니다. 네. 뭐 정부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공급에 대한 부분은 일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지금 빨리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이제 아파트 평면하고 똑같은 평면이에요. 그래서 주택과 유사한 비주택이지만 주택하고 똑같은 형태의 평면이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장소죠, 여기가. 역세권에 출퇴근도 하는 직주 근접할 수 있는 네. 역세권이고 또 인프라 시설이나 각종 학교, 쇼핑몰, 뭐 마트 이런 것들이 네. 이미 주변에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네네.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3개소가 선정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3차 신규 공공택지 12만 호 이 부분과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역세권에 가장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병행을 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패닉 바잉 또 가파른 주택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네. 좀 잠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차 신규 공공택지 12만 호 공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